안녕하세요, 스포츠업입니다. 유로 2020 개막이 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6월 11일 금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2일 토요일 새벽 4시 A조 경기를 시작으로 이제 1개월간 개최가 되는데요. 총 24개국이 참가하고 11개국, 11개 도시에서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조별리그 이후에는 각 조의 1, 2위, 그리고 각 조의 3위 팀 중 성적 상위 4개 팀, 총 16개 팀이 단판으로 16강 경기를 치를 예정이고요. 일단 각 조 먼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조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 스위스, 터키, 웨일스가 포함되었고요.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러시아가 B조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북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가 C조로 편성이 되었고요. 크로아티아, 체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가 D조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이 E조로 편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눈여겨볼 만한 조죠. F조. 프랑스, 독일, 헝가리, 포르투갈이 한조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조, 그리고 이제 재밌을 것 같은 조는 역시나 이제 죽음의 F조,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혼돈이 예상되는 D조 경기가 재밌을 것 같은데요. 각 조별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A조 먼저 살펴볼게요. 이탈리아의 무난한 조 1위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A매치 대표팀 최근 2년간 패배가 없고요. 최근 10경기 단 1실점에 그칠 정도로 수비적으로 그리고 공격적으로도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 웨일즈, 스위스 3파전이 될 것 같은데요. 최근 A매치에서 네덜란드 등 강팀을 상대로도 승리한 경험이 있는 터키가 아무래도 선전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A매치에서 부진하다가 약간 회복한 모습이긴 한데요. 그 상대가 이제 약팀을 상대로 했던 경기였고, 웨일즈 같은 경우에는 베일이라는 강한 카드가 있긴 한데 뒤를 받쳐줄 선수가 약간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B조 같은 경우에는 데브라이너의 부상이 약간 변수이긴 한데 그래도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 벨기에고요.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일단 힘겹긴 하지만 1위로 진출을 할 것 같습니다. 지난 친선 경기에서는 약간 이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최전방에 이제 루카쿠 같은 경우에 여전하게 이제 건재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핀란드가 조금 약세한 가운데 덴마크와 러시아의 2위 다툼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통적으로 홈에서 좀 더 강한 러시아가 2위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B조 같은 경우에는 반다이크가 부상으로 이제 빠진 네덜란드긴 한데요. 나머지 팀들에 비하면 여전히 강한 스쿼드를 갖고 있는 게 사실이고, 다만 이제 그러면 2위 싸움이 될 텐데 아무래도 셰브첸코 감독 부임 이후에 국대 성적이 굉장히 좋은 우크라이나이기 때문에 나머지 오스트리아나 북마케도니아 정도는 가볍게 이기고 2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친선 경기였죠. 잉글랜드와의 경기에서 간헐적으로 역습도 보여주면서 나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이번 유로 2020은 친선 경기와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힘든 경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조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혼돈의 카오스가 될 것 같은 조이긴 한데 제이든 산초, 해리 케인, 잭 그릴리시 등등 이름만 보면 엄청 화려한 잉글랜드인데 항상 이런 국제대회에서 이제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여왔거든요. 지난 친선 경기 오스트리아와 펼쳤는데 1대0으로 간신히 이겼죠. 심지어 오스트리아의 역습에 골대까지 맞는 등 엄청 수비적인 불안도 노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월드컵 이후에는 딱히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진 못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스코틀랜드와 체코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최근 A매치 대표팀 성적이 나쁘진 않아요. 다만 그래도 이름값을 하는 잉글랜드, 크로아티아가 이제 조별리그를 약간은 힘겹게 통과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E조 같은 경우에는 라모스는 없지만 그래도 스페인이 이름값을 하지는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전방에 모라타 같은 경우에 찬스를 이제 얼마나 날리게 될까 그게 변수이긴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다른 팀 슬로바키아나 스웨덴, 폴란드에 비해서는 여전히 이제 강한 스쿼드를 갖고 있고요.
폴란드, 스웨인, 슬로바키아의 3파전이 예상이 되긴 하는데 우리 폴란드에는 그분이 계시죠. 네, 예선전 6득점으로 팀을 캐리한 레반도프스키의 활약으로 아마 폴란드가 2위를 통과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죽음의 조인 F조죠. 제3자에 누가 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지난 2016 유로 2016 우승팀인 포르투갈, 그리고 지난 러시아 월드컵 우승팀 프랑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부활을 꿈꾸고 베테랑인 훈멜스 밀러를 소집한 독일, 이런 이 세 팀에서 이제 피 터지는 조별리그를 펼칠 것 같은데요. 헝가리는 솔직히 말하면 괜히 2조에 끼어서 좀 여기서 이제 끝날 것 같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뭐 스쿼드를 말할 것도 없죠. 음바페를 포함해서 하나하나 이번에 벤제마까지 포함이 된 것 같은데 최전방부터 골키퍼까지 뭐 하나 손댈 구석이 없어요. 다만 이제 독일 대표팀이 문제긴 한데 이번에 데려온 베테랑들, 이 베테랑들의 활약이 조별리그를 통과하느냐 마느냐를 좌우할 것 같아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개인적으로는 혼란스러울 것 같은 조가 C조와 D조가 될 것 같고요. 다크호스라고 보는 팀은 이제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이제 스쿼드가 워낙 좋은 포르투갈, 이렇게 이제 다크호스로 활약을 할 것 같은데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4강 이상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F조가 제일 꿀잼이 될 수밖에 없는 조 편성이긴 한데 이제 최근 A매치 성적이 워낙 좋은 이탈리아, 그 다음에 이제 스쿼드만큼은 뭐 화려한 잉글랜드, 이 두 팀도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리뉴 감독이 이번에 덧선에서 한마디 하셨죠. 며칠 전에 4강팀 알려준다 라면서 이제 한마디 하셨는데 무리뉴 감독은 이탈리아, 벨기에, 프랑스, 잉글랜드가 4강을 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과연 어떻게 될지 조별 라운드 뭐 까봐야 아는 거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조 편성이 되게 꿀잼으로 편성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리뉴 감독 말이 맞을지 틀릴지는 나중에 가봐야 알겠지만 그만큼 나머지 팀들, 이탈리아와 잉글랜드 같은 팀들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조별리그 이제 시작하기 전에 프리뷰 같은 영상들이 올라올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